그 다음에 이제 글자, 이 고조선 문자인데요. 고조선 문자. 청동 시루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두 글자가 이게 청동 시루예요. 시루인데 이것은 현재 덕봉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8월 24일 날 가서 이 청동 시루 실물을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이렇게 확인하고 왔는데 이 청동 시루에 바로 이제 글자 두 글자가 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양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서쪽으로 가면은 적봉이거든요. 바로 이제 적봉이고 여기가 적봉이고요. 적봉의 북쪽에 옹호특기가 있어요. 옹호특기는 큰 도시고 그 밑에 이제 두패자라는 마을인데 이 두패자 마을에서 바로 이 청동 시루가 발굴이 된 거예요. 발굴은 1981년도에 발굴이 됐고 보고서는 1982년도에 소혁이라는 학자가 공개하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졌어요. 두 글자가 나왔는데 위에는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가운데가 비어있는 저것을 저자라고 읽어요. 저라고 읽고 옆에 저자는 저축한다는 쌓을 저자죠. 저라고 읽고 요것은 이제 뭐 용자도 읽기도 하고 곽자로도 읽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문헌에 찾아보니까 요것은 용자예요. 용. 담. 성의 담이라는 뜻의 용이에요. 용. 담용자. 저 글자는 저자는 그냥 사전식으로 보면은 쌓을 저자.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1차적인 해석이고 이 글자를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 각골문부터 검토를 해야 돼요. 이 글자가 각골문에도 유사한 글자가 있느냐. 그래서 각골문을 통해서 이 글자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오래된 글자니까. 만약에 이제 저는 이것이 아까 뭐라고 했죠? 하가점 하춘문화가 BC 2300년이라고 그랬죠? 예? 2300년. 그래서 저는 이 청동 시루를 그러니까 BC 2300년에서 1600년 사이니까 그냥 BC 2000년경으로 제가 추정을 했어요. 일단은 BC 2000년경으로 추정하면은 이것은 지금 4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00년 전 글자예요. 그러면 각골문으로 쭉 이렇게 각골문을 찾아보면은 이런 형태의 글자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글자들이 나와요. 그럼 각골문은 지금부터 몇 년 됐죠? 각골문은 대강 몇 년 됐죠? BC 1300년 내지 BC 1400년에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골문은 지금부터 3300년 전에 글자가 각골문이고 그보다 먼저 저 글자가 쓰인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청동시류에 있는 저 글자하고 우리가 지금 한자의 기원이라고 말하는 각골문과는 얼마나 차이 나요? 한 700년 차이가 나요. 700년 이 현재 우리가 각골문에 나와 있는 글자하고 이 글자를 만약에 BC 2000년에 글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700년 차이가 나고 만약에 이 글자를 하가점 하춘문화가 BC 2300년에서 BC 1600년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낮은 1600년 문자라고 하면은 각골문과는 300년 차이가 나고 가장 먼 2300년 글자라고 하면은 1000년의 차이가 나요. 그러죠? 이건 뭐 과학이니까. 이건 다 측정해서 나온 거지 제가 임으로 연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중국에서 다 측정해가지고 나온 연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연대 가지고 거짓말 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이 이거 청동시로 보고서 이게 고조선 글자라고 생각도 안 하고 측정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건 안심해도 돼요. 아무튼 멀리 보면은 1000년 차이가 나고 가깝게 보면은 300년 차이가 나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저 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나라 각골문과는 시간차가 저렇게 많이 난다. 그러면 이제 각골문에 보면은 아까 말한 저하고 용의 유사한 글자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차가 나요.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뭐 화살표 그린 것들을 막 이렇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변형돼서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나기 이 글자가 이 원본이 이건데 글자가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 모양이 변화되어 있다는 변형되어 있다는 것은 시차가 많이 벌어지다는 얘기죠. 예? 원형의 글자가 있다면 세월이 가니까 글자가 많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각골문에는 이렇게 나와 이런 글자 뭐 화살표가 이게 생략되어 있는 채로
물론 각골문이니까 글자를 새겨야 되니까 대부분 생략해서 글자를 쓰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각골문에는 이러한 형태로 글자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독을 할 거냐? 해독을 해봐야죠, 우리가요. 각골문에도 나와 있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독을 할 거냐? 이제 우리가 이제 한자를 해독하려면 맨 먼저 보는 것이 이제 설문해자예요. 설문해자. 왜냐하면 설문해자가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오래된 옥편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문해자를 찾아봐요. 그럼 설문해자를 찾아보니까 이 변적물이라고 나와요. 변적물. 변적물이 뭐냐면은 물건을 가지고 쌓아놓는 기구. 변적, 이렇게 물건을 나눠서 이렇게 놓는. 저 글자는 변적물이다. 이렇게 설문해자에 나와요. 또 설문해자 저 아래에 있는 용자는 성의 담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청동기에 새겨진 저 글자가 저런 뜻 같지는 않아요. 설문해자보다 더 오래된 한자 사전이 뭐예요? 이하예요, 이하. 이하. 이하에 제가 저 글자를 찾아보니까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하에. 확실히 이 이하가 오래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설문해자는 부수별로 글자를 배열했고 이하는 글자의 성격별로 글자를 나눠놨어요. 그게 이제 사전의 성격이 틀려요. 그런데 이하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글 두 개, 저와 용을 석궁편에, 석궁이라는 게 뭐예요? 궁전을 설명하는 용어들. 궁전을 설명하는 용어들 그 안에 저 두 글자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딱 이하를 보면 저 글자의 성격을 알겠죠. 궁전에 관계되는 용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궁전에 관계되는 용어인데 그럼 뭐라고 설명했느냐? 문병지간 위지절하. 문병, 그 궁전에 문과 병 사이, 병 사이를 절하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또 궁궐의 담을 용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것이 궁궐에 관계되는 용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문해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문해자가 이제 훌륭한 책인데 이제 설문해자도 각골문이 발굴된 이후에는 설문해자가 신뢰가 뚝 떨어졌어요. 각골문을 해석하고 보니까 설문해자에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하는 일단 궁궐에 관계되는 용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궁궐에 관계되는 용어.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쭉 찾아보다가 이 글자를 이제 과연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쭉 찾아보니까 이 글자가 예기라는 책에 나와요. 예기도 이제 사서삼경의 사서오경이죠. 예기는 사서오경에 해당되는데 예기 춘추할 때 예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예기 공례편에 천자가 조회받는 자리에 서고 삼공이 동쪽에 서며 제후가 서쪽에 서서 아련하는 것을 조라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한자로 천자 당저 이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당저 천자가 이 저에 가서 서는 걸, 그 당에서 서는 걸. 결국 뭐예요? 천자가 나가서 서는 자리, 천자가 서는 자리를 절하한다는 얘기예요. 의외의 해석이죠. 이것은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예기에 있으니까, 예기에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용은 뭐라고 했느냐? 임금이 난면할 때 북쪽 성벽 아래에 서는데 임금이 제후들의 조회를 받을 때, 아련을 받을 때 조회라는 말을 쓰죠. 조회 받을 때 임금은 난면을 하면은 북쪽에 있는 벽을 용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저와 용이라는 글자는 뭘 좀 의미하고 있죠? 천자가 조회받는 그 의식과 관계되는 용어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천자가 조회받기 위해서 그 서는 자리, 이렇게 위에, 이 천자가 이렇게 위에, 여기가 이제 계단이면은, 여기가 중심이면은, 이게 제후들의 인사를 받기 위해서 이 서는 이 자리가 바로 저요, 저. 그 다음에 이 벽을 용이라 하는 거예요. 천자가 조회받는 의식에 관계되는 용어라는 걸 여기 알 수 있어요. 얘기에 의해서. 저 글자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보면은 서전에 광피사표 화금만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광피사표. 빛이 사표는 사방으로 입는다. 그런 얘기고, 화는
그 교화가 만방에 미친다 그런 얘기인데 광피사표 화금만방. 예, 광피사표 그 사방으로 빛을 입힌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말하면 임금의 그 어떤 은혜가 천자의 은혜가 사방에 뻗치는 것을 저렇게 이제 화살표 사방으로 표시를 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광피사표 화금만방. 그래서 이 광피사표 화금만방이 바로 저 글자를 설명해 준 서전에 있는 말인데 예, 이 광피사표 화금만병을 우리가 줄여서 이제 광화문이라고 광화문이라는 말이 이제 저기서 나온 거예요. 아, 요걸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동서남북이 왜 중요하냐? 아, 지금이야 동서남북 우리가 뭐 나침반도 있고 많으니까 다 알지만 옛날에는 이 남쪽을 항상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 남쪽 앞에 천자가 서는 거예요. 쓰고 이게 천자가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후하고 삼공 벼슬들이 좌우에 서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천자한테 조회받을 때의 광경이에요. 왼쪽에는 삼공은 안에 궁궐 안에 있는 중앙의 관리들을 삼공벼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후라는 건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관리들을 제후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앙의 관리들 또 지방의 관리들이 이렇게 좌우로 나눠서 가지고 임금 천자가 이렇게 남쪽 가운데 서면은 조회를 하는 거예요. 배하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도 어떻게 그러면 조회를 어떻게 받았느냐? 이것도 주례에 나와요. 주례. 그걸 조근례라고 그래요. 조근례. 그래서 1년에 계절별로 4번씩 천자가 지방 제후의 조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 의식은 뭐예요? 제후를 거느린 천자가 제후의 조례를 받는 의식을 하는 것을 저하고 용으로 표현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제후가 있어야죠. 제후가 없이 그냥 임금 혼자 하는 그런 조그만 임금이 아니라 제후를 거느리는 천자가 조회받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저자의 여기 이 공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는 아무도, 이거 가운데 중자가 아니죠. 아무도 여기는 침범할 수 없는, 여기는 신성한 절대 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기는 오직 천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절대 공간. 요 가운데가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이것은 이제 사방으로 그 천자의 그 빛이 사방으로 번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한나라 채홍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천자라는 말은 이적의 호칭이다 그랬어요. 천자라는 말은 동의죽이 사용한 말이지 하은주가 천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걸 뭐 환단곡에도 나오지만은 뭐 치우는 고천자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저런 말이 처음에 우리가 치우는 고천자다 그러면은 이거 뭐 우상화하려고 저런 말을 썼나 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한나라 채홍이 얘기했으니까 천자는 동의중의 호칭이고 중국에서는 천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주자가 아니라 주공이 주나라를 세우면서 뭐예요? 고조선한테 우리도 천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공이 이제 천자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천자라는 말은 하은주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천자는 동의족이 썼던 용어예요. 그래서 각골문에는 그래서 천자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각골문에는 천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나라 각골문에는 철저하게 천자라는 말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자라는 말이 누가 쓰는 용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쓰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뜻으로 썼겠지만은 아무튼 각골문에는 천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런 걸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당시에 천자가 조회받을 때 어떻게 했나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병풍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천자가 조회받을 때 남쪽을 바라보고 좌우에 이제 제우와 삼공벼슬들이 있는데 그 뒤에 바로 아까 뒤를 용이라고 했잖아요. 그 용 뒤에 봄에 조회받을 때는 이 그림을 붙이고 가을에 조회받을 때는 이 그림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병풍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끼예요, 도끼. 도끼는 항상 왕권을, 천자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도끼가 이제 중요하죠. 유물유적에서 이제 도끼가 매우 중요하죠.